코스피 5,400선 붕괴, 비트코인 1억 500만 원 돌파, 그리고 금값 4,410.60.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의 숫자들이 그야말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죠. 숫자들이 막 쏟아지니까요. 그렇죠. 지금 아마 운전대를 잡고 계시거나 대중교통 안에서 이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막 한숨을 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 미팅 들어가셔야 하는데 말이죠. 맞아요. 당장 한 30분 뒤면 고객이랑 마주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왜 하필 당신에게 자산을 맡기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설득을 하셔야 하니까요. 네, 그게 영업의 달인이 되실 여러분의 진짜 미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은 바로 그 미팅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을 가장 예리한 무기를 벼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거시경제의 발작부터 우리 동네 화재 사고까지. 자,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일단 간밤에 시장을 막 뒤흔든 가장 큰 변주부터 좀 짚고 가야겠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죠. 맞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한을 앞두고 이란 폭격을 일단 5일간 보류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대화를 원한다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막 반응한 거군요. 그렇죠. 이 발언 딱 하나에 국제 유가가 무려 10% 넘게 폭락을 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와, 10%요? 하루 만에 유가가 10%가 빠졌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엄청나게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는 방증이잖아요. 네네. 숫자로만 보면 시장이 막 엄청난 안도감을 느낀 것처럼 보이죠. 알고리즘 매매랑 안도성 매수세가 확 몰린 건데? 근데 사실 상황을 뜯어보면 이게 전혀 그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란 측에서는 즉각적으로 우리는 애초에 협상 같은 거 한 적 없다고 전면 부인을 하고 나섰거든요. 아니, 미국은 무슨 핵 포기 같은 진전이 있다고 막 띄우고 있는데. 네. 양측 입장 차이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막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5일이라는 시간이 뇌관을 해체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더 큰 폭발을 위한 카운트다운이 될지 뭐 아무도 모르는 거네요. 무섭게 움직이더라고요. 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이 30원 넘게 곤두박질 치면서 1,486.70원에 마감을 했지만 주간 종가를 보면 무려 17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1,510원대였죠? 정확히 1,517.3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와, 17년 만이라니. 하룻밤 사이에 환율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널뛰기를 한다는 건 지금 글로벌 자금이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직격탄을 맞은 거죠. 전면전 공포에 코스피가 6% 넘게 폭락하면서 5,400선이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거든요. 기관이랑 외국인이 물량을 막 쏟아내는데 개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수를 했잖아요. 네, 과거의 그 V자 반등 학습 효과 때문인지 떨어지면 기회다 이러면서 맞아요. 이른바 B2에 나서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건데 이거 진짜 위험해 보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베팅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을 강구한 거죠. 유가가 10% 급락했다고 쳐도 애초에 중동 사태 이전이랑 비교하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에 충분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하긴 기본 베이스가 이미 높아져 있으니까요. 네네. 물가 불안,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실물 경기 침체 우려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겁니다. 게다가 동북아시아 정세도 되게 복잡해요. 그 일본 자위대 파병 관련해서 막 말이 엇갈리던데요. 맞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직후에 미국은 일본이 전력 투입을 약속한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일본은 또 즉각 부인을 했거든요. 아니, 동맹국 간의 소통마저 삐걱거리는 상황이네요.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막 1,800명 이상의 어린이가 희생되고 민간 선박까지 공격받고 있는데 말이죠. 네, 통제 불능의 상황인 거죠. 상황이 이러니까 정부도 좀 다급해 보입니다. 당장 17년 만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얹어준 해외 주식 국내 복귀 계좌, 이른바 RIA를 내놓았잖아요. 그 해외에 묶인 달러를 국내로 막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환율을 방어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이군요. 그렇죠. 게다가 4월 원유 수급 위기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체 물량하고 비축유가 충분하다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운전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마주할 딜레마가 딱 생깁니다. 정부가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막 안심하라고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네,
고객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야 하냐는 거죠. 맞아요. 오늘 만날 고객한테 대표님, 지금 시장이 태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벼랑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칫 공포감을 과장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시적인 국가 정책하고 미시적인 개인의 자산 방어를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아, 거시와 미시를 분리해라. 네, 정부의 RIA 계좌 출시나 비축유 방출 같은 거는 국가 경제라는 거대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막 물을 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죠. 나라가 망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배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서 개별 승객의 짐이 바닷물에 안 젖는 건 아니잖아요. 와, 그거 진짜 좋은 비유네요. 배는 떠 있어도 내 짐은 홀딱 젖을 수 있다. 당장 고객들의 지갑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이슈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곧 종료되거든요. 아, 부동산 세제 개편이요. 네, 정부는 매물 잠김을 막겠다고 다주택자랑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규제도 만지작거리고 보유세 인상카드까지 꺼내 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국가가 거시지표를 방어해준다고 해서 내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0% 손실이나 내일 당장 날아올 보유세 폭탄을 대신 막아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환율 방어랑 유가 수급은 국가의 몫이지만 극단적인 환율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수입 물가 타격이나 대출 금리 인상, 또 자금이 묶여버리는 유동성 위기는 온전히 고객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인 거죠. 그러네요. 그럼 미팅 테이블에 딱 앉으시면 바로 이 간극을 파고드셔야겠네요. 대표님, 어젯밤 환율이랑 유가 출렁이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정부가 비축유 풀고 환율 방어 나서곤 있지만 닷새 뒤의 중동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확 뒤집힐지 모릅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객의 현재 포트폴리오로 화제를 딱 전환하는 거네요. 지금 대표님의 자산 구조가 만약 오늘 밤 코스피가 5천선 아래로 확 밀리거나 금리가 한 번 더 뛰어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십니까? 하고 묻는 거군요. 네네. 특히 최근에 빚투로 주식 비중을 과도하게 막 늘리셨거나 부동산에 자금이 다 묶여서 현금 흐름이 꽉 막힌 고객들에게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거시경제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전면 재조정해야 할 가장 강력하고 논리적인 명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거시경제의 폭풍이 고객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위협한다면 물리적인 일상의 공간에서는 고객의 생명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재난들이 진짜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거시경제에서 일상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자는 거군요. 네, 간밤에 들어온 사건 사고 소식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 안전망 위에서 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간밤 뉴스 진짜 참담했습니다. 대전의 한 공장에서 난 불로 무려 74명이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죠. 근데 진짜 역설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필 이 회사 이름이 안전공업입니다. 이름은 안전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조차 안 되었고 초기 진압에도 실패를 했거든요. 게다가 수사당국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 난 불이 아니라는 의혹까지 겹치면서 인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맞아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 디테일을 좀 들여다보면 상황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아, 거기도 3명이나 돌아가셨잖아요. 네, 80m 상공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갇혀버린 겁니다. 결국 모두 목숨을 잃으셨고 불똥이 튀면서 대형 산불로까지 막 번졌고요. 어휴, 세상에. 근데 이게 비단 특수한 산업 현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도권 일산 한복판에서도 사고가 있었죠. 홍대 입구역 인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막 인도로 돌진해서 행인 4명을 덮쳤고요. 밤사이 송파구 아파트에서는 불이 나서 주민 70여 명이 황급히 대피하는 일도 있었죠. 하남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도 있었고요. 네, 곳곳에서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을 쭉 보면 참 안타깝긴 한데 영업 현장에 계신 분들은 고문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고객이랑 기분 좋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되는데. 네, 막 무거운 이야기 꺼내기가 좀 그렇죠. 맞아요. 다짜고짜 어제 대전에서 74명이 다치고 발전기에서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보장성 보험 드셔야죠 이러면. 아유,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고객 입장에서 막 불쾌감을 느끼기도 쉽고 무엇보다 이게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으로 들려서 오히려 방어막을 칠 위험이 크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더 큰 그림과 연결해봐야 할 지점입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더 큰 그림이요? 네, 참혹한 사고 자체를 막 들이밀면서
두려움을 자극하는 방식은 아마추어들의 하수거든요. 전문가라면 사고 그 자체보다 사고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그 척박한 현실을 딱 조명해야 합니다. 아, 사고 이후의 현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팩트가 바로 영남 산불 이재민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아니, 1년이나 지났나요? 보통 그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고 정부 지원금이나 국민 성금이 막 모이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대다수의 이재민들이 좁고 불편한 임시주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집을 짓지 못하고 임시주택에 계시는 거죠? 거기에 바로 시스템의 맹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보상금 산정이나 지급 절차가 행정적으로 되게 더디게 진행되거든요. 게다가 그 1년 사이에 거시경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 인플레이션. 건축비가 엄청 올랐잖아요. 빙고.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덮치면서 건축자재비랑 인건비가 폭등을 한 겁니다. 애초에 정부가 산정했던 보상금으로는 집의 뼈대조차 다시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와, 국가가 지원금을 주지 않은 건 아닌데 네, 주긴 줬지만 현실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보상이자 너무 늦은 보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이재민들은 지불 잃은 실품을 넘어서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2차 재난에 빠져 있는 거고요. 이거 통찰이 엄청 단데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고가 나니까 보험이 필요하다는 1차원적인 논리가 아니네요. 뭐. 그렇죠. 공포 조장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겁니다. 고객님, 사고나 재난이 터졌을 때 국가 시스템이 내 삶의 이전과 똑같이 완벽하게 제때 복구해 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 뼈아픈 현실을 질문으로 던져야 한다는 거군요. 네네. 국가와 시스템이 모든 걸 완벽하게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걸 인식시키는 거죠. 아까 홍대 음주운전 돌진이나 아파트 화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네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리스크가 일상에 널려 있는데. 맞습니다. 그 리스크가 딱 터졌을 때 사회 시스템은 나를 완벽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현실. 즉각적으로 내 가족의 생계와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자본은 결국 내가 스스로 준비해둔 보장성 자산뿐이다. 와, 이게 진짜 전문가의 화법이네요. 완벽한 설득 논리입니다. 네,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냉철한 팩트체크를 통해 왜 개인이 스스로 보험으로 리스크를 해지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개인이 재난에 대비하는 동안 정부와 사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움직이는지 그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 흐름을 좀 살펴보죠. 네, 민심을 읽어야 또 계약을 딸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개인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면 반대로 정부는 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고 있는지 알아야 고객의 심리를 딱 읽을 수 있겠죠. 지금 여권에서는 중동사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돈을 좀 풀겠다는 거군요. 네.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민생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죠. 기름값 오르고 밥상 물가 뛰고 내수가 얼어붙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풀어서라도 막 돈을 돌게 만들겠다는 의도네요. 네네. 취약계층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알파를 더 얹어주는 방안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와 맞물려서 또 검찰이 S-오일, SK에너지 등 정유사 4곳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유사 담화보역 수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중동 사태 터지기 전부터 정유사들이 미리 유가를 담합해서 폭리를 취한 건 아닌지 캐보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직접 엄정 대응을 지시한 사안이라서 수사의 칼끝이 꽤 매서울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 상황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바깥은 막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인플레이션 폭우 속인데 정부가 15만 원짜리 조그만 우산 하나 딱 쥐어주면서 비를 피하라고 하는 격이잖아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코스피 포트폴리오 박살나고 환율 1,500원 넘는 상황에서 자영업 하시는 서민 고객분들께 정부가 15만 원 준대요 해봤자 그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열릴까요? 코숨만 치실 것 같거든요. 뭐 실질적인 경제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죠. 그리고 선거 뉴스도 있잖아요. 서울시장은 오세훈, 박수민, 윤희숙 3인 경선으로 압축됐고 대구시장은 막 공천 문제로 국민의힘 내부가 시끄러워지면서 민주당 김부겸 등판 가능성까지 돌고 있는데. 네, 아주 뜨거운 정치 이슈들이죠. 아니 근데 정치 얘기 잘못 꺼냈다가 고객이랑 성향 달라서 분위기 확 싸해지는 거. 영업 현장에서 제일 피하고 싶은 상책 아닌가요? 정치를 이념이나 어떤 토론의 대상으로 삼으면 100% 실패합니다. 그건 절대 피하셔야죠.
그럼 이 정치 사회 이슈들을 어떻게 써먹어야 됩니까? 전문가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 정보들을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오직 고객의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도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지역화폐 15만 원 지원이나 정유사 담합 조사는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물가에 민감한 고객들과 대화할 때 최고의 스몰 토크 소재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만약 오늘 만나실 고객이 상권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사장님, 정부에서 정유사들 압수수색하고 15만 원씩 지원금 푼다고 하던데 현장에서 체감하시기엔 어떠세요? 아, 질문을 던지는 거네요. 네, 15만 원 푼다고 이 얼어붙은 소비가 풀리긴 할까요? 요즘 식자재값 오르는 거 보면 정말 장사하시기 팍팍하시죠? 이렇게요. 와, 15만 원이라는 숫자나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책이 나올 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데 방점을 찍고 고객의 고충을 들어주는 마중물로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선거 이슈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아이스 브레이킹 소재가 되죠. 대구나 서울 지역 연고가 있는 고객을 만나면 이번 선거판이 유독 이변이 많다던데 그쪽 동네 민심은 진짜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묻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게 되어 있으니까요. 누가 옳다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를 공유하는 거군요. 거기에 사회적 인프라 문제까지 더하면 훨씬 입체적인 대화가 되겠어요. 네, 어떤 소식들이 있었죠? 수도권의 학교 부지 편의시설 사업이 막 편중되면서 지방소멸 대책이 무색해졌다는 내용도 있었고, 외국 국적아동 8,500여 명이 취약 통지서를 못 받아서 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논란도 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고객이랑 자녀 교육 문제나 부동산 이야기 나눌 때 이런 디테일한 사회 뉴스를 곁들이면 이 사람은 단순한 세일즈맨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흐름을 꿰뚫고 있는 식견 있는 파트너구나. 이런 신뢰감을 팍 줄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다룬 매크로 경제 수치들, 안타까운 화재 현장들, 그리고 정치 사회 소식들은 각기 다른 뉴스가 아닙니다.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모두 고객의 자산, 안전, 그리고 일상과 직결된 리스크의 다른 얼굴들이거든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고객 현실에 맞춤형으로 들이밀 것인가? 그게 오늘 미팅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 결국 모든 정보는 고객을 향한 질문으로 치환되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웁니다. 자, 오늘 다룬 이 방대한 정보들이 여러분의 영업 가방에 든든한 무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치열한 전장으로 향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실전에서 바로 복사해서 쓸 수 있는 날씨 안부 팁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날씨 좋죠. 오늘 전국이 포근하다던데요? 네, 겉보기엔 포근한 봄 날씨지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높고요.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입니다. 제주 지역에만 늦은 밤 비 소식이 좀 있네요. 어휴, 미세먼지 조심해야겠네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고 고객님께 이렇게 보내보세요. 대표님, 오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데 호흡기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따 뵙겠습니다. 야, 거창한 경제 리포트보다 내 호흡기를 걱정해주는 이 따뜻한 문자 한 통이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진짜 마스터키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전설적인 판매왕 조지라드의 명언을 청취자 여러분 가슴에 띄워드립니다.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당신은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참 와닿네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되게 불안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당신의 고객이 안전하게 성공과 평안으로 걸어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단단한 계단을 만들어 주실 건가요? 네, 그 계단이 바로 보험과 꼼꼼한 자산 관리겠죠. 오늘 하루도 치열한 현장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계단을 쌓아 올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심층 분석이었습니다. 영업의 달인이 되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